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실수 AB가 다음과 같을 때 AB의 값이 로그 3의 5, B-A가 로그 2의 5일 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얘는 밑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죠? 밑 통일이 안 돼 있잖아. 쟤는 밑이 3, 얘는 밑이 2.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보니까 얘도 진수가 오고 얘도 진수가 오고요.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뭔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치? 무슨 말이 돼요? 이 공식 있잖아. 로그 3의 5는 로그 5의 3과 역수를 취하면 서로 같아진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로그 3의 5는 실제로 얘랑 같은 거죠. 얘가 AB. 따라서 로그 5의 3은 AB분의 1. 뭐 이런 느낌이요. 괜찮겠나요? 그럼 얘도 이제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로그 5의 2는 로그 2의 5는 로그 5의 2랑 같고 5의 2분의 1과 같고 로그 2의 5가 B-A랑 같으니까 따라서 로그 5의 2는 이거 역수인 B-A분의 1과 같더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제 얘를 구해야 돼요. 여기.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통분이 필요하죠. 얘는 이렇게 안 바꿔서 되겠네. 그냥 통분하면 바로 나오네. AB분의 B-A로 통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안 써도 되겠네요. 괜히 썼네. 더 복잡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더 쉬웠어요. 네, 미안합니다. 지민아. 네, 쓰고 나서 또 지우개 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난 당연히 이 진수 오가서 똑같아서 밑변환을 써야 되나 보다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네요. 로그 3의 5 분의 B-A 로그 2의 5 됐죠? 근데 얘랑 얘랑은 아까 말했듯이 뭐가 틀리냐면 밑이 서로 틀려요. 근데 진수만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밑변환 공식 두 번째 공식 있었죠?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이렇게 분의 1이 생긴다. 얘도 밑과 진수를 뒤바꾸면 분의 1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내항의 곱, 이 분모로 가죠. 번분수니까 여기 안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값, 로그 5의 2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이 분자로 가겠네요. 로그 5의 3이 분자로. 자, 이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얘 밑 5, 얘도 밑 5. 밑변환 공식 첫 번째 공식을 역으로 바꿔보면 얘는 로그 2의 3과 같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죠? 로그 A의 B를 밑변환 공식, 밑을 내가 C로 바꾼다면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랑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쓴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걸 쓴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쓴 겁니다. 서로 똑같은 밑을 만약에 가졌어요. 위에 분모 분자에 각각 로그 C가 있어. 그러면 이 밑은 떼고 얘가 밑, 얘가 진수가 되는 새로운 로그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떼고 얘가 밑, 얘가 진수인 새로운 로그로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로그 2의 3으로 바꿔 써진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A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저거 보라는 얘기죠. 갑자기 확 뭔가 문제가 복잡해져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 많이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돼 있는 식인데 어차피 얘네들이 같잖아요? 여기다 밑을 내가 이렇게 10이라는 밑을 갖다 껴도 둘은 서로 같겠죠.
원래는 그냥 두 수였는데 여기다 밑에다 10을 갖다 끼게 되면 얘는 하나의 이제 지수 형태로 a와 로그 1 루트 2는 지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요거 10의 a제곱은 얘랑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기억나요?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밑이 서로 자리 바꿈이 된다는 거. 그래서 c 로그 b의 a랑 같다. 이거 기억납니까? 이 공식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10의 a제곱은 얘랑 같은데 여기 지금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로죠? 그럼 밑과 진수, 여기 있는 이 밑과 여기 있는 진수를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루트 2가 밑으로 내려오고 로그 지수 위에 10에 10이 붙습니다. 근데 10에 10은 1이니까 생략하면 이 값은 그냥 1 플러스 루트 2 혹은 루트 2 플러스 1과 같다라 가 되죠. 10의 a제곱은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a제곱은 10의 a제곱의 역수가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이거 유리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다 쓴 겁니다. 여기다 갖다 끼시면 돼요. 10의 a제곱에는 얘를 갖다 끼시고 10의 마이너스 a제곱은 얘를 갖다 끼시면 돼요. 그럼 10의 a제곱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a제곱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2분의 2 루트 2 약분하면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두 양수 AB에 대하여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7일 때 로그 AB의 A의 세제곱을 M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식이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등식화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저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두 가지죠. 다 로그를 바꿔서 풀든지 아니면 지수를 적절히 쓰든지 하는데 웬만하면 로그를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수를 적절히 섞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는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는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지수 하나씩 내려오다 보면 좌변은 a가 되고 우변은 7의 n분의 1제곱 b는 7의 n분의 1제곱. 그래서 AB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로그라고 쓰고 A 자리 대신에 이걸 쓰는 거죠. 7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AB니까요. 7의 n분의 1제곱에 A 7의 n분의 1제곱을 세제곱하면 n분의 3제곱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세제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제곱. 그럼 A 세제곱. 내려가면 지수끼리 곱해지면 n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럼 또 배운 대로 합시다. 로그.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써지고 지수는 덧셈 된다. 그럼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은 mn분의 n 플러스 n. 뭐 이 정도 통분은 가능하시잖아요?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은 서로 분모가 틀리니까 분모를 곱한 mn분의 이거 위로 가고 이거 위로 가니까 n 플러스 n 이렇게. 얘는 7의 n분의 3 이렇게 됐네요. 근데 로그의 공식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내가죠. mn분의 n 플러스 n 로그 7에 7 한 다음에 진수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지죠.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떨어지죠. n분의 3 이렇게. 그럼 로그 7의 7은 1이니까 얘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네. 이걸 곱하게 되면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 곱이 분자. m 곱하기 m 플러스 n 분의 3mn. 그럼 여기 m 하나는 이게 약분되고 곱셈이니까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분모는 m 플러스 n 분의 3n. 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나요?
4번에 정답이 있네요. 자, x는 로그 4의 18의 정수 부분을 y라고 할 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y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보세요. 로그 4의 14의 크기를 알아야 정수, 소수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로그 4의 14는 로그 4의 18은 로그 4의 제곱인 16보다는 크지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4의 세제곱인 64보다는 작은 값이죠. 괜찮니?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16은 4의 제곱이고 여긴 64는 4의 세제곱이라 이게 진수에는 지수 앞으로 떨어지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될 거기 때문에 2와 3이라는 자연 사이에 얘가 끼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략 24의 크기를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로그 4의 18은 대충 2. 얼마 정도 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 무리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로그 4의 18의 정수 부분은 당연히 점 앞에 있는 숫자가 2가 되겠죠. 근데 소수를 쓰라는데 이 소수 부분에 이거 0.땡땡땡을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이해되시죠?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정수 2 플러스 얘는 분명히 소수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 소수 부분만 구하고 싶다면 여긴 2를 전체 숫자에서 빼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 숫자의 크기인 로그 4의 18에서 정수 2를 빼면 소수가 남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로그 공식에 맞춰서 로그 4의 18 빼기 얘는 로그 4의 16이죠. 2가 되려면 로그 4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얘는 로그 4의 같은 밑끼리 같은 밑끼리 뺄세만 로그는 진수끼리 나눗셈만 한다. 16분의 18 약분하면 얼마니? 2로 약분하면 8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2라고 한답니다. 소수는 필요 없었네요? 굳이 이렇게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네. 어쨌든 소수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정수가 지금 y인 거니까 y값은 2가 된 거고 x값은 이 자체가 x죠. 그럼 여기다 2x를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문제 보면 지수 2x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2배 하라는 뜻이고 네. 그럼 2x는 잘 봐. 2 곱하기 로그 4인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18. 그럼 밑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분모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럼 2분의 2가 돼서 얘는 약분되고 1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로그 2의 18이 남아요. 됐습니까? 이게 2x의 값입니다. 따라서 2x는 얘랑 같다. y는 2였다. 그럼 쓰면 되겠죠? 2의 로그 2의 18 플러스 2의 y는 제곱이었죠. 그럼 이것도 바꿀 수 있네요. 18의 로그 2의 2 플러스 4. 로그 2는 1이니까 생략. 지수가 1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18 플러스 4니까 22가 정답이 됩니다. x가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데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의 차이가 정수일 때 로그 x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정말 자주 나왔던 교과서에도 늘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교과가 바뀌면서 이 상용로그에 진수와 가수 부분이 만약 축소가 되는 바람에 얘가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만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걸 구하랍니다. 차. 그럼 보통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x가 저 정도 범위를 갖는다면? 저 x의 루트를 씌운 게 큰 숫자가 되나요? 저 x를 제곱한 게 큰 숫자가 되나요? 뭔 말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x가 이 범위 안에 있잖아, 지금 숫자가. 조건이.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운 값이 x의 범위가 큰지 아니면 이 x가 이 범위 안에 있는데 이거를 제곱시킨 게 숫자가 더 큰 건지 누가 더 크냐는 문제죠. 당연히 밑에 게 더 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밑이 10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그 함수를 배웠잖아요. 밑이 10인 상태면 밑이 크면 클수록 이 로그의 값도 커지기 때문에 진수 큰 쪽이 큰 겁니다. 그럼 얘가 더 큰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그의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루트 x를 빼란 뜻이에요. 차이는 보통 빼는 거니까. 그럼 로그의 규칙상 2가 앞으로 떨어지겠죠? 2 로그 x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이 생략된 겁니다.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죠? 루트는 2분의 1제곱. 그럼 앞으로 떨어지면 2분의 1 로그 x. 그럼 똑같은 로그 x에 얘는 2배, 얘는 2분의 1배니까 그냥 앞에 있는 계수끼리 빼면 되죠. 동량 처리하듯이. 2분의 4 빼기 2분의 1. 2분의 3 로그 x. 자, 얘가 답이 어쨌든 정수랍니다. 이런 거잖아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 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남은 건 이 수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 돼, 우리는. 이 수의 정체. 근데 조건이 저기 달려 있었죠? x가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숫자는 x가 아닌 로그 x가 달려 있죠. 일단은 저 x식에 양변에 로그를 붙여줍니다. 로그를 붙입니다. 그래야 로그 x가 나올 테니까. 로그를 붙입니다. 그럼 밑이 10인 로그니까 상용로죠. 그래서 안 쓴 겁니다. 밑을. 생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밑이 10인 로그를 붙이면 이거 로그 부등식 할 때 배웠잖아요. 로그 함수 할 때도 배웠고 밑이 1보다 큰 로그는 진수 커지면 값도 커지기 때문에 로그 부등호 방향과 진수의 부등호 방향은 서로 다르지 않다. 진수가 이쪽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뜻은 로그 10인 로그를 붙여도 여전히 이쪽이 크다는 뜻이죠. 근데 로그 10의 100은 2가 되고 로그 10의 x의 범위는 로그 10의 1000은 10의 세제곱 3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얼마를 곱해놨냐면 이제 이걸 곱했어요. 2분의 3을 곱해놨네요. 그럼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여기 전체식에다 2분의 3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2분의 3을 곱하겠다 뜻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2분의 3 로그 x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3. 얘도 2분의 3을 곱하면 2분의 9. 그럼 따라서 로그 2분의 3의 x는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은데 2분의 9는 대충 4.5잖아요. 따라서 2분의 3 로그 x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4밖에 없네요. 3보다 크고 4.5보다 작은 정수는 4밖에 없잖아요. 다 됐네요. 이제 x 구하면 됩니다. 양변에 3분의 1을 곱합시다. 그럼 로그 밑집이 생략되는데 일단 쓸게요. 10의 x는 여기다 3분의 2가 없어지고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8. x값 구하는 겁니다. 아니죠. 로그 x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로그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8이 정답이네요. x값을 구하라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죠.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 x가 되죠. x를 구하라면 이게 정답이고 지금 로그 x를 구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3분의 8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량을 매년 5%씩 증가하려고 한답니다. 판매량이 올해 판매량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를 구하라네요. 그럼 올해 판매량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올해 판매량이 안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올해 판매량을 그냥 A라고 합시다. 네. 올해 판매량 A. 두 번째, 그럼 올해 판매량은 A예요. 그럼 1년 후 판매량은 5%를 증가하게 만들자잖아. 잘 이해돼요? 그럼 내년에, 그러니까 1년 후죠. 내년 후의 판매량은 원래 A랑은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A에 대한 5%가 늘어갔으니까 100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올해 판매량의 5%가 증가된 거니까 내년 판매량은 올해 판매량 더하기 올해 판매량에 대한 5%를 덧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A로 묶습니다.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5라고 1년 후 판매량이 나오네요. 근데 매년 다시 5% 또 증가하죠. 다시 1년 후 판매량의 5%가 증가하면 2년 후 판매량이 나옵니다. 근데 2년 후 판매량은 또 마찬가지 헷갈리면 안 돼. 전년도 판매량이 A인가요? A 가로인가요? 물어보면 A 가로가 전년도 판매량이에요. 전년도 판매량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전년도 판매량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에 여기에 대한 5% 100분의 5가 더해지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전년도에 5% 증가돼서 현재, 그러니까 1년 후에 판매량을 조사하면 이게 전년도예요. 전년도 판매량 플러스 전년도 판매량의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전년도 플러스 전년도 곱하기 100분의 5. 이해됐니? 그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전년도야. 이게 바로 전년도. 전년도 욕 같다. 플러스 전년도에 5% 100분의 5가 더하기 된 거라고 이렇게. 시기 바뀜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그런 패턴이죠. 전년도 플러스 전년도의 5%. 하다 보니 얘도 그래요. 그럼 선생님 얘도 이거 동량 처리되지 않나? 이만큼과 이만큼은 같은 숫자 같은데요? 인수분해해서 묶습니다. A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5로 묶어내고 인수분해니까 가로 쳐야 되죠? 그럼 얘는 다 빠져나가니까 1 남고 얘는 이거 빠져나가면 얘가 남겠죠? 100분의 5. 제곱이 되네? 같은 경우 두 번.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가 제곱. 규칙을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A에서 시작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1년 후에 매년 5%씩 1년 후가 되면 얘가 됩니다. 2년 후가 되면 얘가 됩니다. 그럼 3년 후가 되면 뭐가 되어 있을까요? A는 바뀌지 않죠? 1 플러스 100분의 5도 바뀌지 않네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지수가 바뀌는 겁니다. 1년 후 여기 지수 1, 2년 후 여기 지수 제곱, 3년 후 그럼 여기 지수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 패턴이겠죠. 그럼 이게 몇 년이 됐을 때가 물어보니까 이 몇 년을 그냥 X년이라고 합시다. X년 후. 그럼 X년 후에 판매량은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의 X제곱이 되겠죠. 그게 현재 판매량 A의 3배가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를 물어봤네요.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1 플러스 100분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100분의 5는 이게 1.05야. 1.05의 X제곱이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식이. 딱 봐도 X값을 구하려면 지수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떨어뜨려야 되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5의 X제곱은 로그 3. 똑같은 쌀에 똑같은 로그를 붙인 겁니다. 앞으로 떨어지겠죠. X 곱하기 로그 1.05는 로그 3이 되고요. 옆으로 좀만 갈까요? 튀게 나온 것처럼 로그 1.05는 0.0이네요. 0.02x는 로그 3, 0.48. 양변을 0.02로 이렇게 나누죠. 0.02로. 약분되고 지워지고 좌변은 x, 내가 구하는 값. 분모 여기다가 100을 곱합시다. 그럼 얘도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48. 약분하면 24. 따라서 24년 후에는 이런 패턴이라면 24년 후에 현재 판매량의 3배로 늘어져 있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는 하나에 대해서 공식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일반에서 공식적으로 써보면 현재가 A예요. 근데 매년 R%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X년이 지난 후 그 양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죠.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R에 X년 지수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매번. 똑같은 문제가 아마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교과서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예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만약에 증가가 아니고, 그럼 감소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감소가 되면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쓰일 겁니다. 올해만, 이번만, 이 문제만 쓰고 지금 끝낼 게 아니고, 아마 이번 시험 볼 때는 계속 저게 나올 겁니다. 삼각형 ABC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 다음과 같은 조건. 그나마 좀 단순한 거는 같은 밑을 치우고 있죠.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일 때는 밑을 하나로 모으고 지수끼리 곱셈한다.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로그 A에 이걸 분배하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게 2가 된다. 이걸 지수로 바꾸게 되면 밑 A를 제곱하면 이게 되죠.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고, 그걸 이쁘게 정리했더니 이 마이너스 C제곱 1로 넘어가요. 그럼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뭐죠? 피타고라스네요.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B, 얘가 A, 얘가 C.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이 공식이 나오죠. 피타고라스. 따라서 이 삼각형은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 빗변이 B인 직각삼각형이나 아니면 이 빗변 B가 바라보는 꼭지점은 라지비겠죠, 보통? 마주보는 꼭점에 스몰을 쓰니까. 각 B가 90인 직각삼각형.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책에는 보기에 맞춰 쓰시면 되죠? 어떤 건가요? 네, 5번이네요. 빗변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60번. 이 가우스 기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가우스도 역시 이제 교과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우스도 많이 생략이 됐는데, 가우스 2.4 대괄호 안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약속이에요. 그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얘기는 크지 않다는 뜻은 이하를 말하잖아.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의미가 2.4 이하의 최대 정수. 그럼 2.4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정수값은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가우스 2? 이 뜻은 2 이하의 최대 정수, 2 이하의 최대 정수는 2가 되겠죠. 가우스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2.4 이하의 최대 정수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여기 있거든요. 이 수를 넘지 않는 작다는 뜻이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에 붙어있는 중에 가장 큰 숫자니까 정답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의 뜻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것들. 로그 2에 가우스 기호를 붙여요. 그럼 로그 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잖아? 로그 2를 로그 2 이하의 최대 정수. 그럼 로그 1이란 값은 어디 있냐면 로그 1이 0이잖아요? 이게 로그 1이야. 로그 10은 그 1이죠. 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위로그니까. 그럼 로그 2는 여기쯤에 있을 겁니다. 로그 2.
그럼 이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0이네요. 0. 그리고 보니까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얘만 이렇게 썼잖아요. 좀 더 숫자를 크게 줘볼까요? 로그 24. 얘 가우스기를 붙여요. 그럼 로그 24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인데 로그 24는 다시 1값이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그 10보다는 크지만 2라고 표현되어 있는 로그 100보다는 작은 값이죠. 여기 로그 24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값은 1이 되겠네? 가우스 값은?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느껴야 되냐면 결국은 이 로그 24는 일정한 부분의 정수값과 일정한 부분의 소수값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 무리수값이라는 얘기야. 로그 24는. 근데 그 중에 이 로그 24는 대략 1점 하고 얼마가 되는 소수값을 가지고 있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로그 10보다는 크고 로그 100보다는 작으니까. 됐니? 그럼 1점 얼마 되는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1이다 보니까 결론은 뭘 베껴 쓰는 거냐면 이 로그 값의 정수를 베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x에다가 가우스기를 붙이잖아요. 그럼 얘는 의미상 뭘 뜻하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로그 x에 가우스기를 붙이면 이거는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정수 부분을 쓰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는 여기다 가우스기를 붙이면 이 답은 0이 된다. 이해됩니까? 로그 11대가 1이니까 로그 10 되기 전까지는 0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0점 얼마만 가우스기를 붙이면 답은 0이 될 테니까. 답이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로그 10부터 로그 50까지는 답이 1점 얼마죠? 로그 10은 1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로그 100 되기 전까지는 다 이 전체 값이 1점 얼마의 값을 가질 거라는 얘기지. 그럼 1점 얼마의 가우스기를 붙이면 답이 정수값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답은 간단해졌네요. 어차피 1부터 9까지 숫자는 0이고 10부터 50까지 합이 각각의 정수값이 1이니까 그 합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생각해보죠. 남은 거는 어차피 1부터 9까지 합은 0이니까 0은 더해봐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필요 없고 여기에 덧셈만 하면 되네. 그럼 결국은 자연수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죠. 10부터 50까지의 자연수 개수 몇 개인가요? 총 1부터 50까지 50개 자연수 중에서 1부터 9까지 9개가 빠져나갔잖아. 41개가 남네요. 됐지? 그럼 결론은 로그 10도 1, 로그 11도 1, 로그 12도 1, 로그 50도 1인데 그런 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1개. 1을 41번 덧셈한 거잖아요, 결국은. 따라 정답은 41이 정답이네요. 2.72x를 계산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저걸 계산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예요? 20만 100이래요. 다음을 바르게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정답을 구하라는 얘기지. 너 지금 잘못 풀었으니까 다시 계산해라는 뜻인데 정답을 처리하려면 이걸 처리해야 돼요. 2.72 곱하기 x값. 근데 지금 나는 오답을 푼 겁니다. 근데 오답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내는 거죠. 2.72에 x가 곱하기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지수로 이렇게 잘못 처리된 거예요. 원래는 곱해야 되는데 나는 지수를 잘못 올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계산을 어쨌든 했더니 답이 이렇게 됐답니다. 보나마나 로그를 취해서 x를 떨어뜨려 내려야 되죠. 그 문제도 딱 봐봐. 딱 봐도 상용력을 취해놨잖아. 양변에 상용력을 붙여놔야 됩니다. 어차피 둘이 같은 수에 상용력을 취해도 서로 같아질 테니까. 그럼 x 앞으로 떨어지면서 x 곱하기 로그 2.72는 로그 20만 100 이렇게 돼요. 숫자를 봐봐. 딱 보이지 않나요?
x 곱하기 얘는 값을 알아요.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0.43인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건 아는데 얘를 구하라네. 숫자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로그 저걸 써먹어야 되니까 로그 2.01을 쓴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하면 20만 100이 되나요? 10의 5제곱이 되죠. 10의 4제곱하면 만이잖아. 만. 2.01에 만 곱하면 2만이 되는데 얘는 20만이니까 2만인가요? 1, 20, 100, 미안하면 2만이었어요. 2만이니까 4제곱이 되겠네요. 10의 4제곱. 그래야 2만 100이 나오죠. 찢습니다. x 곱하기 0.43. 이걸 찢어야죠. 그래야 저걸 써먹고 이걸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로그 2.01. 진수가 곱셈이라는 얘기는 로그의 덧셈으로 4 로그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써야 될까요? 또 이렇게 또 일일이 낱낱이 써줘야 되니? 이렇게. 그치? 진수의 곱, 로그의 덧셈. 그럼 얘는 로그 2.01이면 여기 나왔죠? 0.3. 플러스 이게 앞으로 떨어지면서 4. 그럼 따라서 x는 이거 합치면 4.3이잖아. 4.3은 뭘로 나눈 거냐면 0.43으로 나눈 겁니다. 분모에 100 곱하면 43분의 430 약분하면 100. 되셨습니까? 네. x가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 계산법은 2.72에 100을 곱한 거니까 정답은 272가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지역의 먼지 농도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 이런 말 읽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지, 니네는. 뭐라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다 읽지 마세요. 핵심적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사실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얘기죠. 필요 없는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필요한 겁니다. 헤이즈 계수, 고용물의 양을 헤이즈 계수 H, 여과지 이동 거리를 L, 빛 전달률 S, 이런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헤이즈 계수를 HA, A 지역에 대한 헤이즈 계수, B 지역에 대한 헤이즈 계수, 여과지 이동 거리를 각각 A, B로 바꿔놨죠. 예. 각각 A와 B일 때 여기 A 붙이고 B 붙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복되는 거지만 한번 써봅시다. HA는 저기다 A만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HA는 LA 분의 K 곱하기 로그 SA 분의 1 이렇다 뜻이고, 그 다음에 HB는 LB 분의 K 곱하기 로그 SB 분의 1 뭐 이렇다는 뜻이죠. 자, 여기다가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 이런 말이 주어졌네요. HA에 루트 3배를 나오게 되면 HA에 루트 3을 곱하면, 근데 좌변 루트 3 곱하면 우변도 루트 3을 곱해야 되죠. 루트 3을 여기다 올려놓을까요? 네, 루트 3K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곱셈이니까. 얘는 EHB. 근데 2를 곱하는 뜻인가? 이 분자에다 2를 곱할게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같다네? 얘네들이 같다. 같다.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약분합니다. 그럼 여기 K 약분되고요. 그럼 남은 건 LA 분의 1 로그 SA 분의 1는 K 약분되고, 네, 이거 루트를 빠뜨렸네요. 루트 3, K만 약분한 거니까 루트 3 남아야 돼요. 루트 3 쓰고 이렇게 얘도 K만 약분되면 LB 분의 2 곱하기 로그 SB 분의 1 이렇게. 얘네들이 같다는 뜻이죠. 그 두 번째 이것 LA 값은 ELB랑 같다. 여기는 LA 자리 대신에 그나마 줄이겠다는 거죠.
LB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LB랑 여기는 LB랑 좌변 LB랑 우변 LB를 이렇게 약분하고 지웠어요. 그리고 남은 게 2분의 루트 3 로그 SA분의 1은 2 로그 SB분의 1 이렇게 남았네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좀 더 계산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 SA분의 1이라는 것은 S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얘도 SB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역수니까. 그럼 앞으로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음수가 내려갈 테고요.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음수가 내려갈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음수는 양수잖아요? 이건 없어지네, 결국. 이렇게 남는다는 뜻이죠. 간단히 쓰면. 그 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SA는 SB의 P제곱과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뭐 로그를 이제 지수로 바꿔주라는 뜻이니까 이건 양변을 SB로 나눠 봅시다. 양변을 SB로 나누면 이렇게 써지죠. 얘가 SB 여기를 로그 SB 얘는 없어지죠. 나눴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여기서 로그 SB분의 SA를 정리하고 싶은 거니까 곱하기 되어 있는 얘만큼을 지우고 반대쪽에 그 역수를 곱합니다. 루트 3분의 2를 곱해줘요. 그럼 남은 건 로그 SB분의 로그 SA는 루트 3분의 4 유리하면 3분의 4 루트 3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자리 없어서 옆으로 살짝 옮길게요. 남은 건 얘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밑변하는 공식을 씁니다. 얘는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죠? 얘도 밑이 생략되어 있어요. 됐니? 그럼 이걸 하나의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 밑변한 곳이 역으로 계산했다면 얘는 원래 SB의 밑 로그 SB의 SA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제 3분의 4 루트 3. 그럼 다 됐네요. 여기 있는 밑을 이만큼 거듭 제곱하면 S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A는 SB의 3분의 4 루트 3 제곱과 같으므로 따라서 P값은 3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자, Y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런 거죠. 모양상 이런 꼴로 봐야 돼요. Y는 네모 X제곱. 근데 이 네모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이건 증가함수가 되죠. 그래프 모양이 지수함수인데 X가 크면 클수록 지수가 커지면 클수록 내선제 값도 커지는 이런 모양. 그다음 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면 그때는 이런 모양이 됐죠.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는 모양.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값이 커지려면 이 밑은 1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커진다. 라는 뜻은 이런 모양. 밑이 1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니까 밑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1보다 커야 되더라라는 거죠. 일로 넘깁니다. 넘어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게 되고 인수분해보면 A-2, A-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이건 큰 작작이죠. 2차식이 0보다 크면 A가 2보다 크다 또는 A는 1보다 작다. 단 조건상 이게 숫자가 나왔는데 2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1, 이렇게 2. 이 범위인데 A는 1이 아니랍니다. 일단 1은 빼야 되고요. A는 2도 아니랍니다. 네. 그럼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근데 뭐 이게 답이네요. 네, 이게 답입니다. 어차피 1과 2가 없기 때문에 저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
주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평행하면 두 점을 지날 때 mn의 곱을 계산하시오. y는 3분의 1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 y축으로 n만큼 y-n 넘기면 플러스 n 이렇게 되네요. 이 그래프가 이 두 점을 지난다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죠? y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다. 그럼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해 보여서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0,0을 지나가는 자죠. y에 0, x에 0을 대입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은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죠. n의 값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에 음수를 붙인 거와 같죠. 됐나요? 자, 이런다면 대입합시다. 위에 있는 식에다. 이렇게 위에다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3분의 2, 우변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이 돼요. 이거 지수를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m이면 같은 밑끼리 곱셈했을 때 지수가 덧셈되면 딱 이 모양이 나오죠. 플러스 n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해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근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면 이건 3 아닌가요? 근데 이건 3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어디까지 설명했죠? 잠깐 길을 잃었어요. 어디였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 자, 여기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거를 치환하는 게 좀 괜찮아요. 이게 모양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뭐 스몰 a가 없죠 지금? 네, 이걸 a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a로. 그럼 좌변은 3분의 2가 되고 우변은 3a 빼기 a니까 2a가 되는 것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양변이 2를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겠죠. 그럼 a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냥 놓고 풀면 좀 이게 모양이 좀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치환해서 두면 3a 빼기 a니까 네. 그게 3분의 2. 그럼 a 값은 3분의 1. 그럼 a가 아까 좀 전에 줬던 3분의 1의 마이너스 m제곱이 네, 3분의 1의 1제곱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m의 값이 1인 거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n의 값이 구해지고 나면 이제 n 값을 이제 찾아야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m의 마이너스 1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좌변 0 여기다 쓸까? 자리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좌변 0 우변 m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n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n 값, 여기 m 값. 이 둘을 곱하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y는 a x제곱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3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보세요. 밑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근데 그 그래프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a는 0,b네요. 그럼 0이 여기 있잖아요. 0,b면 점의 좌표가 여기 찍히겠네요. 근데 밑이 1이든 1보다 작든 밑이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항상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0,1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x에 0 집어넣으면 a의 0제곱은 y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b 값이 1인 거는 금방 알겠네요. 얘는 쉽게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c,8 8이면 여기쯤 대략 잡을게요. 위치를 확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8이면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여기 8. 그럼 여기가 이제 c라는 얘기죠. 얘가 c,8. 대략 찍은 겁니다. 어딘지를 확실하지 않고 그냥 대략 위치상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5는 원점이죠. 여기 원점. 이렇게 세 점입니다. 이렇게 세 점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삼각형 넓이 이렇게. 자, 저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이래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3이라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죠. 곱하기 높이는 이만큼이 높이인데 이 길이는 C랑 같은 길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길이잖아. C.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은 3, 우변은 C. C 값은 3. 네. 됐습니까? 그럼 얘가 3,8이라는 점을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은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겠네요. Y는 A의 X제곱인데 이 그래프가 3,8을 지나가죠. 그럼 X에다 3을 집으면 Y에 8이 들어가는 거니까 8은 A의 세제곱.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죠. 2를 3번 곱해야 8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A 값, C 값, B 값 이렇게 3개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되는 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랍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치환이죠. 첫 번째,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둡시다. 단, 지수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그 T값은 양수죠. 양수를 거듭 제곱하면 답은 양수입니다. 2분의 1의 양수제곱도 양수고 2분의 1의 0제곱도 1이란 양수가 되고 2분의 1의 음수제곱도 역수를 취하면 2분의 1의 역수니까 답이 양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양수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럼 치환한 상태로 봅시다. Y는 이거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 되죠. 여기 계산은 요 부분만 계산해 보면 K 빼고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제곱은 T라 둔 거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2가 되겠죠. 2분의 1 역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KT 이렇게 돼요. 뒤에 더하기 3. T값은 양수. 됐죠? 네. 근데 이 그래프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는 겁니다. T값이 양수에서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봐야죠.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는 K, 꼭점 구하는 거 정도는 이제는 좀 쉽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시간 끌면 안 돼요. 꼭지점의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이거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건 뭘 필수 공식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K 약분하면 K 이렇게 되네요. 꼭점 X좌표 K, 그럼 Y좌표는 여기다 K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K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K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문제예요. T값이 양수인데 T가 0보다 큰 범위만 그리잖아?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T가 만약 양수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T값 0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T값 양수보다 큰 범위부터 그려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죠. 최소값이 이거예요. 가장 작은 함수값.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저기 문제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넘어가면 K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K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이 K의 위치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K는 0보다 큰 값이어야 될 테니까 그때 K값은 2만 정답이 됩니다. 이건 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포물선이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점 좌표는 여전히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고 얘도 K, 꼭점 좌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인데
t 값이 아까 그리는 이제 t 값이죠. t의 범위가 여기서 t는 약간 x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x축 같은 x 값의 느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만약 t 값이 여기 있으면 t0이 여기 있으면 그럼 0보다 오른쪽 잘 봐라. 0보다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t가 만약 k와 t가 서로 같은 위치 t0이 여기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 최소값이 뭐냐면 요 값을 포함하자고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값을 포함하고 그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면 얘가 최소값이에요. 근데 얘를 포함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올라가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이해됐니? 얘는 최소값이 구해져. 이 값에서 가장 낮으니까. 근데 얘는 이게 최소가 아니잖아. 이게 빈 동그라미는 이 값을 안 가지니까. 그럼 이 값보다 바로 위에 있는 값인데 이 값보다 바로 위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이거 만약 여기 위치가 뭐 5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최소값이 5예요. 근데 얘는 x가 5보다 크나 같은 거면 5가 최소값이겠죠. 근데 x가 5보다 크면 6이 최소야? 아니야. 5.1, 5.11, 5.111, 5.1111 하다 보면 5보다 큰 값이 최소값인데 5보다 큰 값을 정의를 할 수 없기,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소값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나 만약에 k가 t값 0이 여기 있어요. 그럼 t가 0보다 크다. 여기서부터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값이 최소값인데 이게 최소값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답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는 2가 정답입니다. 무조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는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 값보다 큰 값, 이 값에서 바로 위에 있는 값이 최소인데 그 바로 위에 값 정의할 수 없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모양이 너무 똑같은가요? 얘는 꼭지점이 돼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고 얘는 바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어쨌든 이게 최소가 아니라면 구할 수 없고 얘도 최소가 아니라면 구할 수 없다.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 중에서 이게 제일 밑에 내려가는 얘때가 최소값을 갖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다음 식의 최소값 16일 때 양수의 값. 단 A는 1이 아닙니다. 최소를 찾으랍니다. 최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1보다 작은,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케이스.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밑이 1보다 큰 케이스는 이렇게 된 지수함수. 밑이 1보다 작은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떤 의미죠? 지수가 커지면, 이 x축이 지수축이죠. 지수가 커지면 값도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맞니? 얘는 지수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감수함수니까요. 그럼 문제에서 이 함수 값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뭐라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지수 커지면 값도 커지는 거니까 값이 가장 작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는 이쪽 케이스에서는 지수가 가장 작을 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쪽 케이스에서는. 그럼 이쪽 케이스에서는 지수 커지면 값은 작아지죠. 그럼 값이 가장 작을 때라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지수가 가장 클 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 함수의 지수는 누군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가
주어진 함수의 지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지수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을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x에 대한 2차식. 굳이 그래프를 이해한다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아래 볼록한 포물선이 지수의 값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지수가 가장 클 때가 문제에서 원하는 함수의 최소값이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 2차 함수는 가장 클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못 구하죠. 계속 위로 솟구치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지수인데 이 2차 함수는 가장 클 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이 있는 값 계속 위로 가려는데 어떻게 가장 높은 값을 구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구조상 답이 될 수 없겠구나가 되고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이렇게 지수값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인데 얘가 가장 작을 때라는 얘기는 언제예요? 꼭지점의 좌표에서 가장 작네요. 그럼 아까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분의 1, 이제 지수 찾습니다. 2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9. 그럼 얘를 4로 통분하게 되면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9 이렇게 쓰자는 얘기잖아요. 통분하면. 그럼 얘는 4분의 10 아니요 4분의 8 4분의 8이 되죠. 2 무슨 말인가요? x가 2분의 1일 때 이 지수가 가장 큰, 지수가 가장 작은 지수의 최소는 언제 나오죠? 네, 2가 됩니다. x가 2분의 1이 되면 지수 가장 작을 때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 가장 작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지수 가장 작을 때 언제였다고요? 2일 때. 따라서 이 함수의 지수가 2일 때 가장 작은 값인데 그 값이 16이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a는 양수잖아요? 지수함수잖아? 미시 0보다 큰 양수값이 되는 거니까 문제도 주어져 있고 양수의 값 얘는 답이 아니고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fx가 다음과 같고 x값 a에서 최소값 b를 가질 때 a, b 값을 계산하시오 는 거죠. 이것도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치환이지 않을까요? 네, 누가 봐도 치환처럼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치환해 볼까요? 2분의 1의 x제곱을 a라고 합시다. a가 있네요. a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t라고 합시다. 그럼 t 값은 양수.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 수의 역수니까 t분의 1이 되겠죠? 물론 t분의 1도 양수입니다. 이렇게 바꿔놔도 어차피 t분의 1도 양수. 그럼 저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ft로 바꿨었죠? 지금 x가 아닌 이제 t로. ft는 t 플러스 이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t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면 16분의 1. 그럼 얘는 16t분의 1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써졌네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났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게 뭐죠? t값 양수 16t분의 1도 양수.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 뭐가 떠올라요?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내용. 그럼 배운 대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거보다는 그거랑 같다가 성립하겠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약분하죠? 그럼 2 곱하기 루트 16분의 1은 4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이걸 다시 약분하면 2분의 1. 따라서 이 값의, 지금 우리는 이 값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이 값의 최소값은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b 값은 2분의 1이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2분의 1의 최소값을 찾았는데 도대체 언제 산술기하가 등호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 했죠? 앞뒤의 숫자가 서로 똑같을 때 이거죠. 얘랑이 서로 똑같을 때 네, 산술기하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t와 16t분의 1이 서로 같을 때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하죠. 등호일 때 최소가 나온 거니까. 그럼 양쪽에 16t를 곱하면 16t 제곱은 1이 되고 t 제곱은 16분의 1이 되며 따라서 t 값은 양수값 찾는 거니까 4분의 1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x에 대한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이 t를 다시 바꿔줘야 되죠. t가 아까 누구였냐면 t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t가 나왔었죠.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제곱이 4분의 1일 때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x가 2일 때라는 거니까 a 값이 2가 되겠죠. 2를 곱하면 1이 정답입니다. 역시나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오호, 이건 지수 좀 복잡하죠. 네, 지수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뭘 배웠나요 그러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랑 곱한 값과 얘랑 곱한 값이 서로 같다. 인데 잠깐만요. 쓰지 마세요. 얘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또 치환도 해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얘는 지금 밑이 3이잖아? 얘 81도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나눗셈이지.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수에서 3의 x 마이너스 1제곱 나누게 되면 이 분수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순서대로 뺄셈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이 돼서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좌변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됐고 우변은 81은 3의 4제곱인데 역수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랑 같고 x제곱 플러스 x 이 길로 넘어오면 네, 7이죠. 근데 음수를 1로 넘긴 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은 x값을 말하는 거예요. x값이 알파, 베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x의 알파, 베타는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개 값이죠. 이렇게. 근데 근을 구하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을 직접 구한다고 해서 대입하기는 숫자가 복잡하죠. 루트 값이 나올 테니까. 이때 우리가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두 근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두 근 알파와 베타로 곱한 값은 a분의 c, 마이너스 7과 같습니다. 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저걸 계산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게 되면 이게 딱 똑같아지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 얘는 플러스 14 합치면 15 이 값은 15가 정답입니다. 이걸 푸시오. 이것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치환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치환합시다. 2의 x제곱을 a로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써보면 a 마이너스 a분의 1 분의 a 플러스 a분의 1 이 값이 3이라는 얘기죠?
분모 분자에 3을 a를 곱해봅시다. 이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분모는 a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a제곱 플러스 1. 그게 3. 따라서 1이 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3a제곱 마이너스 3과 같죠? 넘깁니다. 2a제곱은 넘어가죠? 4. a제곱은 2.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이 a는 이거를 치환한 거잖아요. 그럼 a 값은 당연히 양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은 루트 2.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 왜 굳이 이렇게 바꿉니까? 우리는 a 값 구하는 게 아니고 x 값 구하는 거니까 2의 x제곱이 a였죠. 따라서 2의 x제곱이 2의 2분의 1제곱과 같아야 되므로 그래서 x는 2분의 1이 정답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 루트를 지수로 분수를 빨리 바꿔준 겁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이거 좀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살짝 별표를 좀 쳐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환이죠. 이건 누가 봐도 치환이긴 한데 2의 x제곱을 t라고 둡시다. 그럼 t값은 양수인데 두 번째 치환한 식을 원래대로 치환한 식을 써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말입니다. 이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 방정식 어쨌든 해는 x값이잖아요. 그럼 x가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합시다. 단 알파 베타는 이제 실수값이고 알파 베타는 실수.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걸 여기다 쭉 집어넣어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t값은 두 개로 나와요. 그걸 그냥 t1 의미상 t2라고 합시다. t1 값은 2의 알파 제곱이고 t2 값은 2의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실수란 얘기는 셋 중에 하나죠.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실수니까요. 알파 베타 될 수 있는 값은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근데 2의 양수 제곱, 2의 음수 제곱, 2의 0 제곱 어쨌든 다 양수만 가능하잖아. 여기 나온 거죠. t가 양수잖아요. 얘네 전부 다 양수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 방정식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t값이 두 개 나오는데 t1, t2가 모두 다 양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좋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이 뭐였나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설하고랑 이수진 고해가 썼던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신사고 교과서에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따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상태거든.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t1과 t2의 합이 양수이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가? 아니에요. 두 근을 더해서 양수가 된다 해서 모두 다 양수인 게 아닌 게 한 근이 3이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두 근을 더하면 2라는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두 근 모두 양수가 되려면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돼요. 합쳐서 양, 곱해서 양. 그럼 둘 다 양. 인데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끝난 게 아닙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단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 서로 같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는 t1과 t2 서로 같지 않을 테니까 여기는 판별식 0보다 크다만 성립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친구들이 잘 못해요. 선생님,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더해서 양, 곱해서 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판별식은 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봐. t1의 값이 1 플러스 i야. t2의 값은 1 마이너스 i야. 둘을 더하면 얼마니? 둘을 더하면 2잖아. 양수야. 두 근을 곱하면 얘도 2가 나와. 이것도 양수야.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가 된다고 해서 두 수가 모두 다 실수라 보기는 어려운 조건이 이런 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합과 곱만 양이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양수로 두 건 다 모두 실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별식 강제로 써서 이런 조건 이제 이런 조건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근 자체가 실수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 자체가 실수이면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판별식 양수가 돼야 돼서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원래는 실근인 조건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성립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리고 합의양, 곱이양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1 때 이걸 좀 교과서에 충분히 잘 다루고 있으면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다 옛날에 배운 거니까 자, 얘네 이걸 배웠던 기억 나시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심도 있게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1번. 판별식. 근데 지금 t 앞에 1차항기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판별식 있죠? 판별식을 4로 나눈가? 계산법은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것.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 원래는 b제곱만 4ac잖아. 근데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k. 그게 양수이면 된다. 그럼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가 되죠. 1번의 범위. 2번.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합양, 곱양. 근데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ab랑 b랑 같고 곱은 a분의 c랑 같았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있으니까 4는 당연히 0보다 크다. 이거는 확인만 한 겁니다. 조건상 여기 1차항에 k가 없었기 때문에 4가 0보다 당연히 크지. 그러니까 합이 양수인 거는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곱. 두 근의 곱. a분의 c, k. 걔가 양수. 따라서 조건상 이거랑 다 만족해야 되죠? 1, 2, 3번을 모두 만족해야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K값은 양수이긴 한데 4를 넘지 못하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실수 K값의 범위가 됩니다. 이거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얘가 미시 1보다 작네요. 미시 1보다 작으면 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무슨 느낌이라고요? 지수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수의 부동호 방향과 값의 부동호 방향은 반대이더라. 근데 지금 문제 보면 값은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므로 지수의 부동호 방향은 쟤들과 반대이다. fx는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은 건 누가 이제 이걸 보고 fx와 gx가 누구지를 봐야 되는데 fx는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fx예요. gx는 이 직선이 gx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결론 포물선이 아래에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야. 직선도 위에 있는 파트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상 어디서부터요? 네, 여기 B일 때 여기 C일 때 같죠? 같은 것도 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BC는 포함하고 이제 방향이 BC 사이인지 아니면 B와 C의 반대쪽인지. 근데 직선이 더 위에 쓰려면 이쪽이죠. 이쪽이잖아요. 이게 직선이 포물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잘 봐봐. 헷갈릴 수 있으므로 얘가 X는 B예요. 얘가 X는 C야. 근데 B의 왼쪽 보세요. B의 왼쪽을 보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포물선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직선이 위쪽으로 가는 걸 찾고 있거든. 이쪽도 그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이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물선이 더 위에 있습니다. 직선보다. 근데 우리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경우를 찾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의 범위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그래서 x가 b보다 더 작다.
같거나 같은 범위 또는 x가 c보다는 더 오른쪽 크거나 같은 범위 이게 정답이에요. 저답을 찾으시면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인데 부등식을 풀려면 지수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밑을 같이 만들어야 되죠. 밑. 근데 밑이 3도 보이고 뭐 9도 보이고 3분의 1도 보이고 27도 보이고 밑을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헷갈리지 않겠다. 3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왼쪽 그냥 놔두면 되고 밑이 3이니까 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3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을 처리하는 거죠. 이게 분수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2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음 이렇게 27은 3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x 플러스 3 그럼 아까 했던 거 아니야?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따라서 지수가 커지면 값도 커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값이 큰 쪽으로 지수도 똑같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만들어진다. 2x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3 이렇게 성립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운데 x가 있고 양쪽 끝에 숫자가 있으면 적당히 양쪽을 조절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양쪽 끝에 x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는 풀이법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등식은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그래서 2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리고 동시에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다. 이걸 푸는 거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위에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아래 넘어가게 되면 x는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그럼 이 안에는 정수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정수 x는 이게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 포함될 테고 마이너스 3 포함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포함되죠. 이게 마이너스 0. 얼마니까 이렇게 4개가 정답이더라. 정수 x의 개수 정답 3번. 자, x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랍니다. 자,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x가 지금 밑인데 밑이 양수인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푸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잖아. 밑 x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밑 x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의 그래프. 따라서 전체 식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아요.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따라 사이값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다인데 정답은 이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등호가 성립했던 거니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라면 네, x가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네, 1번 조건의 답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조건. 2번 조건은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그래프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그래프 감소라는 얘기는 값의 지수 값 전체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죠. 지수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값이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실제 지수는 왼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3x의 부등호 방향이 반대 이렇게. 그럼 넘어가고 똑같이 푸는 거죠. 아까처럼. 그러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3, 0보다 크다. 따라서 큰큰 작작 x가 6보다 더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예요. 그럼 이거는 헷갈리니까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다. 그 다음에 6보다는 더 크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조건은 여기인데, 미세 범위는 여기인데, 수학 이게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의 범위는 여기예요. 겹치는 범위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동시가 돼야 되죠. 이 조건 안에서 부등식이 풀렸으니까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인데, 얘는 조건과 답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가 되죠.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정수 x의 개수가 정의될 테니까 2, 3, 4, 5 네 개가 정답이다. 자, 다음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P값, Q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누가 봐도 치환이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둡시다. 따라서 t값은 양수입니다. 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치환한 상태에서 식을 써보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 0보다 작다. 자, 근데 이 부등식 해를 구했더니 이게 답이라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 겁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거 대답 좀 해주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네? 범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범위가. 네. 정확히 말하면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직 안 바꾼 거죠. 이걸 치환을 했고 식 자체가 t에 대한 2차 분호식인데 그럼 당연히 t의 범위로 답이 나와야 되잖아. t에 대한 2차 분호식이면 t값의 범위니까. 근데 얘는 x값의 범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상 아직 여기는 이 범위를 t의 범위로 안 바꿔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t의 범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t로 바꿉니까? 근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x인데 t가 누군지 다시 봐야 돼요. t는 얘잖아요. 이건 누구죠? x라는 이 지수 밑에 3분의 1이라는 밑을 붙인 게 t입니다. 그럼 x가 지수가 되고 3분의 1이 밑으로 가야 이 t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x가 지수가 되고 밑에 3분의 1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만 3분의 1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1의 밑을 취해야 되고 얘도 3분의 1의 밑을 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등식에 밑 3분의 1을 취하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2보다 작다는 거는 졸지의 지수의 범위가 된 거죠. 지수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 값의 범위는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1보다 작은 밑을 취하는 순간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3이 되는 거고 얘가 t죠. 3분의 1의 x제곱 얘가 t예요.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아, 이제 t의 범위가 나왔네요. t의 범위는 여기 범위 안에 있다. 9분의 1보다 크고 t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이어봅시다. 이 말을 이어보면 이런 의미죠.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다 뜻은 t에 대한 저걸 치환해서 만들어진 t에 대한 부등식 해를 범위를 구하면 이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t에 대한 2차 부등식의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네 양쪽 끝에 있는 값이 근이 돼야 되잖아. 그치? 이게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t-9분의 1 그래야 t값이 9분의 1 t-3 그래야 t값이 3 그래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려면 사이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를 전개한 게 얘랑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전개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9분의 1t 이걸 9로 통분하게 되면 9분의 1 더하기 9분의 27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28 t 곱하면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랑 알고 보니 얘가 같은 답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P값은 9분의 28, Q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P값, Q값을 더하게 되면 이 3분의 1은 9분의 3과 같죠? 그럼 P 플러스 Q, P 플러스 Q에 9를 곱하는 거니까 9 곱하기 P 플러스 Q 9분의 31 약분하면 정답은 31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최소를 구하시오. 누가 봐도 치환이 돼도 치환을 일단 해봅시다. 2의 x제곱을 t라고 둔다. 단 t는 양수이다. 그리고 식 t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2x제곱 곱하기 2니까요. 플러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모든 실수 x의 범위에서 라는 뜻은 이렇게 t값이 모든 양수에서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저 부등식은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보세요. 2차 부등식 풀기에는 k값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러지 않나? 2차 부등식 문제에서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다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좌변은 y, 우변은 y. 그럼 얘는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얘는 x축. 근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을 그려보다 보니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가 어디 있죠?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가 했던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 컴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네, 얼마가 되나요? 뭐 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집어넣으면 k-1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왜 안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우리는 t값이 양수일 때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t값이 지금 1인 상태잖아. 마이너스 1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얘가 t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예요. 근데 t값이 0보다 클 때를 그려요. 그럼 t가 0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t가 0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얘보다 클 땐 얘가 이렇게만 그리겠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잘라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포물선이, 왼쪽은 포물선이잖아요. 오른쪽은 y는 0, x축이에요.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 해석해야 되죠?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포물선이 양수 t값에서 지금 그려져 있는 범위에서 항상 x축 위로 가려면 x축이 여기 있으면 되잖아. 됐니? 그럼 이 위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이게 양수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값이 양수. 그럼 이 값이 누굽니까? 그러면 t값에 0을 집어넣으면 t에 0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k값이 나오네요. 이게 0,k라는 점인데 이 값을 안 가죠. 안 갔지만 이 양수 범위 안에서 t값이 양수 범위 안에서 이건 t축이다. t값이 양수 범위 안에서 네, 여기서부터 그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t값이 양수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가 항상 포물선이 x축 위에 가려면 이 위치가 양의 범위가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잘 봐요. 선생님 혹시 이 위치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라는 게 뭐죠? 0,k가 알고 보니까 이 k값이 0에 도달한 겁니다. k값이 0이 돼도 어차피 이 그래프는 다 t축보다 위에 있는 게 맞잖아. 어차피 이 값은 안 갖고 있는 거니까 얘보다 큰 값을 갖는 거니까 결국 k값이 여기 있는 꼭점의 y좌표가 꼭점이 아니고 이 점의 위치인 y좌표가 0이 돼도
이게 x축에 다 있어도 결론은 다 이 위에 존재하는 값만 정답이 될 테니까 k는 0보다 커나 같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0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저거를 안 읽었어요. 이거를 안 읽었어요. 다 풀었는데 저걸 안 읽었네. 짜증이 나네. 갑자기. 저걸 왜 안 봤을까 내가? 저기 왜 아까 안 보였을까? 난 여기부터 봤네. 여기 모든 실수. 왜 이 앞에 있는 이걸 안 봤죠? 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생각해봐. t값이 0이 아니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가 0이라고 칩시다. 그럼 t값은 얼마예요? 1이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양수인 0보다 큰 양수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2보다 커지겠죠. 1보다 커지겠죠. 그렇잖아. 이것도 2x제곱은 이런 지수함수잖아요. 됐지? 근데 지금 x값에 내가 1을 넣겠다는 거거든? x가 양수, x는 0을 넣겠다는 이거죠? x 0을 집어넣으면 1이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다 1보다 큰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t값이 1보다 큰, 죄송해요. 요걸 지금 안 읽는 바람에 t값이 0보다 큰 게 아니고 t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프 이게 잘못됐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t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값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시 그려야 돼. 저 등호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t축. 그럼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범위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포물선이 어쨌든 원하는 거는 x축 위에 가거나 접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t값이 1일 때죠. 아까 t가 1일 때부터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k가 나와요. 그럼 3 플러스 k라는 저 값이 일단은 포물선 x 위로 가려면 이 값이 양수이면 되겠죠. 이 y좌표가 양수이면 이 t축 위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만약 이 3 플러스 k가 0이 됐어요. 그래도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포물선 x축에 접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등호가 붙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그럼 그때는 안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t가 1 이상에서 그래프에서 포물선이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x축보다 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x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다. 그럼 이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다. 미안합니다. 이거 안 보는 바람에 괜히 시간이 끌렸네요.